자, 그 다음으로는 이 연역법이 우리가 숱하게 풀어왔던 수학 문제 속에는 어떻게 녹아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건데, 수학 문제가 주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 3번 문제다. 뭐시기일 때 뭐시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수학 문제가. 우리가 여기 주어 있는 정보를 명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P일 때 여기 있는 정보가 P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다는 사실을 알아내시오. R이라는 명제를 알아내시오. P라는 정보가 참일 때 R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보시오 라는 게 수학 문제의 생김새이고, 여기 있는 P라는 것은 일종의 전제죠. 이런 걸 전제할 때 무엇이 참이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명제는 어떤 P라는 단위 명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P1, P2, P3 뭐 이런 여러 명제들이 함께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예요. P라는 명제 또는 P1, P2, P3라는 명제들이 참일 때, 그러면 참인 것이 어떤 명제이겠느냐. 그러니까 P로부터 어떤 사실을 연역해내 보아라. 이 묻는 것이 포함된 어떤 정보를 알아내 보아라 라는 거예요. 문제가 단번에 풀리지 않을 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떤 P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을 때 그로부터 Q라는 사실이 얻어지고, Q가 참이면 또 R이 얻어져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렇게 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추론, 이 P라는 정보를 R이라는 정보로 이끌어내는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수학 문제 풀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x는 2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x제곱이 뭐냐 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관심사예요. 이것이 참이면 무엇이 응당 참이겠냐면 뭐 이게 참이죠. 이런 관계예요. 지금 P이면 Q인 그런 관계. 이때 뭐 사용된 수학적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도 여전히 그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둘이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그럼 좌변은 x제곱이 되고 우변은 한 번 더 곱하면 4가 되니까 x제곱은 4다 라는 명제가 얻어진다는 거죠. 이 경우에 역도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P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데, R이라고 해서 P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 뭐 문제 없죠. x는 2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x제곱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 전제로부터 x제곱이 4라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고 타당한 추론이죠. 그랬을 때 뭐 묻는 것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뭐 여기 성립하든 말든 별로 상관없겠어요.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전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는 x는 2일 때 x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면, 이번에는 x제곱이 4일 때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x제곱이 4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x가 2면 x제곱이 4인 건 맞으나 x제곱이 4라고 해서 x가 2라는 게 보장되진 않아요. 대신에 x가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삼는다면
P이면 R이고 R이면 P인 그런 서로 따라 나오는 관계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제이면 도출되는 어떤 사실을 얻어내도 좋고요. 또는 전제와 사실상 같은 말인 어떤 것을 얻어내도 좋아요. 아무튼 간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5x-1 2는 8 일 때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이면 무엇이 참이겠느냐. 자,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사실이 참이겠어요. 어떤 사실이 참이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 중에 어떤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개념을 이용하면 요것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P이면 Q1인 이런 관계가 있고, 특히나 이 경우에는 Q1이어도 P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P에 담긴 정보와 Q1에 담긴 정보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정보다 그런 얘기죠. 자, 한 차례 더 무엇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냐면 양변에 0이 아닌 수를 나눠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개념을 이용하면 Q1이라는 정보와 Q2라는 정보는 형태가 다를 뿐 같은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차례 해보죠. 이것과 또 같은 정보는 무엇이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자, 여기 담긴 정보와 여기 담긴 정보는 생긴 것만 다를 뿐 같은 정보죠.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P, Q1, Q2, R 4개 다 같은 정보를 담고 있고 생김새만 다를 뿐인데, 다만 P는 우리한테 주어졌던 정보고 R은 같은 정보지만 보다 우리가 알고 싶은 형태의 정보죠. 나는 X가 얼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길 원하는데, 물론 여기에 P에 다 들어있는 정보예요. X가 얼마라는 정보가 이미 P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형태의 정보로 가공했다는 것이 지금 이 풀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연역,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추론 또는 사실상 같은 말인 추론. 그러니까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일련의 추론 과정이 바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논리적인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죠.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x는 1이고 y는 2일 때 x 플러스 y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정보는 x가 1이라는 거, 또 하나의 전제는 y가 2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 플러스 y가 얼마냐 이거죠. 자, 이거 우리 3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된 거예요. P1이 참이고 P2가 참이라면 마땅히 무엇이 참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버전은 이거라는 거죠.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그것이 P1, P2로부터 이끌어진다. P1이고 P2이면 R이다. 반대도 말할 수 있나요? R이면 P1이고 P2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죠. x 플러스 y가 3일 때 x, y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풀 수 없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는 할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y가 3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상 같은 말인데 x는 이렇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 있냐면 y는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양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x, y의 관계식만 계속 얻어내지고 있죠. x가 몇이다, y가 몇이다라는 건 얻어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x, y 각각을 구해내는 건 불가능한 문제이겠고, 대신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풀 수 있는 문제겠어요. 어떤 거냐면 3이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는 4일 때 x와 y를 각각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전제가 두 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 둘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두 식을 서로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러면은 y는 1이라는 정보가 하나 얻어지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또 이용하면 무엇도 얻어지냐면 x가 2라는 정보도 얻어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r이라고 한다면,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p1이고 p2이면 y는 1이고 x는 2이다. 이게 서로 따라 나오는 그런 관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p1, p2에는 y가 1이고 x가 2라는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것과 이 p1, p2와 r은 정확히 같은 정보이나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생김새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생김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y는 1이고 x는 2라는 명제에 있는 정보는 무엇과 같은 정보냐면 이것이고 이것이다 와 같은 정보입니다. r과 p1은 같은 정보가 아니에요. r이면 p1이고 p1이라고 해서 r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r과 p1은 같은 정보가 아니지만 r이라는 정보와 p1이고 p2이다 라는 정보는 같은 정보라고요. 하지만 r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보를 이 정보로 모양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어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4,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얼마냐 라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겠어요. 이 문제를 명제화해서 좀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어떤 정보가 있는가? 자, P1 각 ABC가 90도이다 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게 곧 이렇게 명제로 표현이 된 거죠. 두 번째로 AB가 4이고 BC가 3이다 라는 정보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것과 이것을 별도의 명제 P3로 분리해서 써도 되겠으나 이렇게 묶어서 써볼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전제해야겠냐면 AB, BC
CA라는 건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도 우리 전제사항에 넣어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CA가 얼마냐라는 것인데, 이 세 개의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 어떤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선 요걸 좀 해보겠어요. 뭐냐면 P1에 있는 정보를 즉 라는 정보를 다른 말로 바꿔볼 건데, 이때 이용할 개념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거는, 즉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무엇과 같은 말이라는 걸 피타고라스가 밝혀놨냐면,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이것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각 ABC가 90도면 AB제곱, BC제곱 더한 것이 CA제곱과 같다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다른 명제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이제 P1, P2, P3이면 CA가 어떻겠느냐라는 문제이었으나,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됐냐면 Q, P2, P3이면 무엇이 참이겠느냐를 얻어내는 문제와도 같아졌어요. 자,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Q1이고 P2이면, 즉 이 제곱 더한 것이 제곱과 같고 각각이 4와 3이면 어떤 것이 성립하겠냐면, 이렇게 기호로 써볼까요? Q1이고 P2이면 응당 무엇이 참이겠냐면, 16 더하기 9는 25니까 CA 제곱이 25라는 게 응당 참이겠어요. 이거 이면 이거 이죠. 우리가 이것을 새로이 Q2라고 불러볼게요. 지금 P1이 Q1과 같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Q1과 P2로부터 Q2라는 어떤 사실을 연역해냈고요. 이 Q2는 또 무엇과 같냐면, 이 CA 제곱이 25와 같다는 이 사실은, 이 Q2는 어떤 사실과 같은 이야기냐면, CA는 5이거나 CA는 마이너스 5이다 와 같은 얘기죠. Q2와 Q3는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 형태만 다를 뿐. 그런데 Q3이고, 그러니까 이것이고 P3 이것이면 어떤 사실이 응당 참이냐면, 이번에도 기호로 쓸까요? 이고 P3이면 응당 새로운 사실 R이 참인데, 이게 5라는 사실이 참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구조를 보면요, P1, P2, P3라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이것 중 일부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것이면 어떤 정보가 얻어지고 그 정보를 또 다른 형태로 가공하고 그것이고 어떤 전제가 참이면 어떤 사실이 얻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구조, 디테일을 다 제외하고 큰 구조만 보면 P1, P2, P3로부터 이 R이라는 명제가 따라 나온 거죠. 도출되어 나온 거예요. 연역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알고 싶었던 정보, CA가 얼마다라는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 전제 안에 빌트인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수학 문제라는 건 죄다. 그런 식이다. 주어진 정보 안에 구하라고 하는 정보가 빌트인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그것이면 참인 어떤 것을 얻어냄으로써 단계 풀어서 원하는 모양의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연역이 아닌 다른 어떤 논리적인 추론 방식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수학 문제가 가진 본질적인 구조이다라는 겁니다.